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이곳 세입자인 유리 씨는 지난 3월 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요? 그냥 진짜 엄청 무서웠다. 일단 좀 딱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다르고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그냥 좀 소름 돋는? 해질 무렵 현관문 밖에서 들리던 수상한 소리. 인기척이 사라진 뒤 확인해봤습니다. 맞아, 뭔 짓을 한 거지? 하고 딱 봤는데 종이에요. 종이에 테이프로 이렇게 여기 밑에 이렇게 막 붙이고 위에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집이거든요. 이렇게 붙여져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위에요. 앞집 현관문에 정체 모를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야, 남의 집 문에 왜 저래 붙여놓죠? 정 가운데도 아니고 모서리만 나. 모서리에? 불길한 예감에 유리 씨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분들도 이거보다 이런 거 기억해요. 처음이라도.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작은 종이. 그런데 그 뒤엔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마 보기 힘든 충격적인 단어. 뭐지? 욕을 써놨나? 이거 사건 있고 나서부터는 또 너무 무서운 꿈도 꾸고 혼자서 못 자가지고 걔도 친구들 불렀거든요. 같이 자고. 현관문에 붙은 3개의 쪽지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저희도 좀 놀랬던 게 이제 거기 흰색 종이에 이제 여자 생식기 이름을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진문 감식 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성을 향한 그런 범죄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신속히 출동하고 또 가보니까 많이 무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표식을 붙인 사람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흰색 쪽지 같은 거? 편하게. 우리 보도보다 그런데 근데 그걸 뭔데요? 이 거리 확대해다 보니까 라고 해놨어. 아 미치겠네 진짜. 그 종이가 뭐가 없어요? 재미난 얘기하네. 처음 봤어요? 두번 봐. 이런 일이 어디 있지? 왜 남 집도 이런 붙여놨냐고. 기분 나쁜 얘기지 이거는. 이사 가려는 게 답답하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간 수상한 손님. 그런데 경찰이 발견한 쪽지는 한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이 아니라고요? 각 호수에 한 2개씩 평균을 잡으면 아이고. 1, 2, 한 40개 정도 붙여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같은 내용의 예, 똑같이. 그 여성 생식기 예. 걸로 얘기로. 만약에 A동이라 그러면 이제 B동까지 옆에 동에 가서 옆에 동도 확인을 해봤더니 다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2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는 빌라. 쪽지가 한 집당 3개에서 4개씩 동일하게 붙여져 있었던 것. 빌라 전체가 쪽지로 덮인 거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빌라 전체에 40장의 쪽지를 남긴 채 사라진 범인. 대체 누굴까? 주민들은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아 길가 지나가다가 따기 때리는 거 별 사람 다 있잖아. 이거 봐 여기다 오줌 싸고 거 대낮에 벨룸 위에다 똥 싸고 나 똥 다 치웠어. 아이고. 그 병적인 사람이지. 그럼. 무슨 병적인 사람이에요? 뭘 병적인 무슨 부영적이요. 무슨 그런 거 붙이는다고. 그 성욕이 저기 돼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주민들은 대부분 성범죄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리 씨는 빌라로 이사와 가장 먼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CCTV였구나. 사건이 벌어진 후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그거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놀랍게도 남성이 아니라 2 여성. 중년으로 보이는 2 여인은 틈틈이 가방을 확인해가며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아니. 곧 유리 씨의 집 앞에 도착하지만 CCTV를 보고 행동을 멈춥니다. 근데 카메라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봤어요 지금. 카메라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들은 마지막까지 태연해 보였습니다. 2 여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빌라 입구.
흰색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호련이 나타나 충격적인 쪽지를 남기고 간 두 여인. 도대체 두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지나가시고 앞에 분은 연세가 좀 더 있으시고 뒤에 분은 조금 연세가 좀 덜한데, 아니 보통 이런 걸 붙이고 다니면 좀 약간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저도 되게 황당하네요. 한 사람은 시키고 한 사람은 붙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건 뭐 명확한 것 같고요. 만약에 CCTV 우리가 찍혔네 그러면 당황이라도 했는데 그 당황도 아니고, 저는 여기는 이분들한테 되게 편안한 공간이에요. 네, 알고 편안한 공간이에요.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빨리 하고 빨리 빠지겠죠. 빨리 이동하겠죠. 근데 지금 이분들의 행동은 그하고는 거리가 멀죠. 낯선 침입자라기보단 빌라와 친숙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는 것. 점점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제작진은 사진을 토대로 두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분은 혹시 아세요? 모르죠 누군지. 이분들 좀 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해가지고. 그쵸, 얼굴이 나왔잖아요. 혹시 괴상한 쪽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 제보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다 당황스러워하네요, 그쵸? 입에 올리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마침내 이 쪽지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흔하지 않은 거라 저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네네. 그게 매매 부적이래요. 단숨에 달려간 경미 씨의 집. 중요한 건 쪽지의 단어라고 합니다. 혹시 뭐 이런 거 그게 매매 부적이래요. 있었어요, 한 번. 30년 전에.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집을 빨리 이제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집은 계약이 돼 있고 해원 집이 매매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만한 작은 손바닥만한 종이에다가 여자의 어떤 그 성기 관련된 단어를 쓰고 글자를 먹지가 되도록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쓴 다음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붙이고 신발 같은 걸 가려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매매가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된 미신처럼 아는 이들을 통해서만 내려온 비방. 제각기 사용법은 다르지만 그 용도는 하나입니다. 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다니셨던 일명 점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알려주셨대요. 그럼 혹시 무당이 붙인 거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추측을 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30년 된 두 동의 빌라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도 유명했는데요. 그게 근데 다 헐었잖아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거의 5동이었거든요. 그거를 한 2-3동은 했어요. 재개발 얘기가 이쪽 부근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써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재건축 시 곧바로 이사하겠다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이 빌라에는 재건축에 얽힌 오랜 사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6동이었던 빌라. 그중 4개의 동이 차례대로 재건축되고 몇 년간 A동과 B동만이 남았습니다. 최근엔 A동도 재건축이 확정됐고 이제 남은 건 B동뿐입니다. 서울에 무려 280채의 빌라를 가진 이 갭 투자계의 큰손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각종 부동산 이슈로 들썩였던 서울 강서구. 재건축이 거론된 곳은 이른바 돈이 꼽히는 땅이었습니다. 저 동네가 많이 들썩거렸죠. 혹시 두 여인 또한 재건축으로 이익을 볼 집주인은 아닐까? 부동산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빌라 집주인을 범인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국 붙인 사람은 멍멍한 사람이 몸을 파지. 그죠? 멍멍한 사람이 몸을 파지. 목도 안 하는 사람 몸을 왜 파겠어요? 지하 사는 사람. 네.
저 일반 거래는 1억 5천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땅이 10평이면 한 2억 5천 준단 말이야. 이 동네 빌라가 재건축되면 집주인은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이상의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붙였는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 동생네 연관된 집인데 붙일 사람들이 아니고 저도 그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디 뭐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아마 아무것도 몰라. 이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인가. 수소문 끝에 만난 B동의 집주인들은 이미 재건축 동의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팔려고 지금 의견을 나눠보니까 했는데 제일 꼭대기 친 거예요. 너무 허무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공정하게 저기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요구하는가 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봐요. B동 재건축이 막힌 건 일부 집주인 때문이었답니다. 그중 한 집주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떤 한 여성 둘이 그 좀 여성 성기를 이렇게 혐오하는 표현으로 어떤 부적 같은 거를 붙이고 다녀서 제가 그런 얘기 이제 필요 없이 취재 안 해도 돼요. 두 여성의 정체는 과연 집주인과 관련이 있을까? 이분은 전혀 이 공간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앞분은 잘 아는 분이에요. 이 분은 이 건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글쎄요, 뭐 주인이라고 하기는 뭐 너무 과도한 것 같고. 빌라를 팔고 싶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빌라에 눈독을 들였다는 건축주. 현재 A동 재건축을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양반도 돈 말고 수십억 벌어 재산이 수백억 되는데 안 팔면 그것만 치면 돼요. 굳이 안 사도 돼. 2억 을 지어버리잖아 이렇게. 네. 그럼 그 집이 3억도 아니고 2억 가치도 안 나가잖아 이렇게. 왜냐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쓸모없는 땅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과 건축주가 아니라면 두 여인은 누굴까? 커피 한 잔만 먹고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답답했던 순간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이동이 매매가 안 되면은 제일 난감한 사람은 건축주와 그 부동산에서 작업을 한 사람들이거나. 부동산에서 작업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중개사인데 그거 쉽지 않죠. 빌라를 팔아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공인중개사가 있었네요. 매매를 성사시켰으니까 그 매도인한테는 중개보수 보통 한 0.5% 받고요. 그리고 건설업자한테는 컨설팅 피다 해서 그 1% 내지 2% 정도를 받는 게 관행입니다. 빌라 한 세대당 2억 5천만 원으로 12세대를 매매한다면 중개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약 1,200만 원을, 건축주로부터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중개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 똑같은 얘기야. 내가 3번을 계약서 썼어. 근데 거기 한 여자가 딴 사람은 2억 6천에 지 혼자 5억짜리 냈어. 그 한 사람 때 계약서 파기되고 그랬지. 엄청 받았지. 5년 동안 계약 3번 쓰고 그래갖고 이 계약 걸렸어. 지금 병원 다녀. 온 동네 공인중개사들이 무척이나 탐냈던 B동 빌라.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아세요? 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 여기 사장님 저기 그렇지 여기 내가 가르쳐줄게. 사진 속 여인들을 알고 있을 거라는 부동산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속 시원히 털어놓기는 어려운 눈치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 가르쳐줘. 내가 그러잖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알아서 찾아야지. 부동산에서 일하는 아줌마 같은데 우리는 말을 못해. 어디 쪽만? 여기 살려는 사람인가? 살려는 사람 아니고 부동산이니까 작업한 사람. 그 빌라 하나하나 6세대 작업한 사람들이라니까. 아이고 우리 PD가 아예 그냥 거기 눌러 앉았네요. 그쵸? 단서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나요? 작은 단서라도. 예.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고 건너도 찾아보고 여기 건너가서 도로 건너가서도 찾아보고 이런 게 있어. 한 글자라도? 아이고 막 한 글자만 알려다.
모음 하나만 기억이 들어가는지 니은이 들어가는지 하나만 이것만 갈게. 이것만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초성 하나만을 힌트로 다시 찾아 나선 제작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찾죠? 저거. 저 차도 오늘 저 색차량인데? 뭐요? 저거 맞네요. 초성도 CCTV 속에서 봤던 차량도 일치했습니다. 오호. 안녕하세요. 맞을까요? 네, MBC 시사턴트 민영 PD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제작진임을 밝히자 당황하는 그녀. 맞는 것 같은데? 영상 속 그 얼굴입니다. 부동산업자 A 씨는 영상 속 두 여인 중 연장자였습니다. 와, 거기에 예전에 이렇게 흰색 종이를 붙여놨대요. 예. 그거 얘기 들으신 거 있나 해가지고. 흰색 종이를 붙였어요? 흰색, 방금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거 종이를 이렇게 붙였다고 얘기가 들어가지고. 그거 집 이제 팔으시라 그러려고. 네, 어머니 보시셨어요? 예. 놀란 듯 얼떨결에 인정한 여성.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좀 잘 팔게 해달라 그러려고. 왜? 아니 계속 몇 년 동안. 거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셨나요? 예. 어떤 관계가 있으셨나요? 아니 이제 집을 그게 큰일이 됐구나. 그래서 이걸 자기가 되면 같이 우리도 끼어서 이제 중개 수수료 넣어준다. 네, 그래서 큰일이 될 거라 생각 못 하셨나 봐요. 얼마 뒤 또 다른 여성의 등장. 그 사람이네, CCTV. 또 다른 그분이다. 여성. 딱 그 사람이에요. 이거 자체를 보고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왜 붙여놓은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만의 어떤 부적이죠. 확신을 달래주는 부적이라고 이제 저희 공할머니부터 쓰던 그런 거예요. 이제 말하면 쪽팔리는데 이게 여자 생식기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건 빌라 재건축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B 씨가 써온 쪽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모르고 봤을 때는 여자 생식기만 써져 있는 것밖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보고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미안하면 그래도. 그쵸. 생각을 가지고 미안하죠. 이렇게까지는 머리 단정히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말하면서도 나 진짜 설명하면서도 솔직히 창피한데 좀 가라앉혀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좋게 가슴을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붙인 거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